예, 지금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바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질의응답까지도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좀 관심이 되는 것은 랜딩 기어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뭐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었냐, 당시에 조종사는 어떤 상황이었냐 등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말씀 좀 하고 싶으십니까? 네, 일단은 계속 지목되는 부분, 엔진 고장의 명확한 부분, 그리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두 가지 명확한 부분에 연결해서 고장의 연동은 없다. 그러면 이제 아예 무관하냐? 엔진의 유압으로 랜딩 기어가 작동을 시작하는 자동 기능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개의 양쪽 엔진이 완전히 별도 계통의 유압 계통을 가지고 있고요. 예.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한쪽이 쓸 수 있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부분이 이 랜딩 기어가 중력의 무게로 자중으로 내려오도록 레칫, 잠금 핀을 수동으로 부조정석 뒤편에서 줄을 당겨서 뺄 수 있는 레버가 있었는데 예. 그조차도 조치를 안 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완전히 랜딩 기어를 펼치기 위한 조정석 내부에서의 조치도 안 했다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고 안 한 것으로 보이는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연이은 고장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겹의 장치를 두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의 의문이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기종의 문제인가 싶은 게요. 오늘 오전에도 제주항공의 동일 기종, 그러니까 네. 보잉 737-800 기종이 이륙했다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참사 전날에도 노르웨이에서 이 기종이 비상 착륙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기종이 우리나라에서 100여 대가 운항이 되고 있어서 국토부가 1월 3일까지 사고항공기와 동일 기종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기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국토부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해당 비행기 같은 경우는 생산을 시작된 지가 오래되어서 학령이 좀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개체수 모수가 많으니까 검증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기종이든 유사 기종이든 랜딩 기어의 문제가 이렇게 바로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 전수 검사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그렇지만 역시 랜딩 기어와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확대를 해야죠. 또 기종은 한정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길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연이은 안전장치들이 망가졌는지, 무너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종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이 사고의 명확한 조사에서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해주신 부분들, 오늘 저녁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그리고 보잉사에서 각각 한국에 들어옵니다.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또 무안공항에서 사실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끝에 이제 콘크리트랑 충돌하면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콘크리트 구조물, 방위각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참 많습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애초에 내부에 갇혀있던 공항 시설이나 구조들이 특수성이 이제 모르고 이제 해당 공항에 대해서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이제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더불어서 이렇게 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 해당 부분에서 항공기 엔진에서의 사고가 메이데이 그리고 비상 착륙 과정을 유도를 시켰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과정이 명확한 이 항공기 사고의 중심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하지만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항공기 추락 끝점에 활주로 끝점에다가 둔덕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둠으로써 정상적인 상황이면 갈 리가 없지만 사고 상황에서 접근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이게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히 있고 감성적인 요인에서 하나의 원인이 되지만 예.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아닌 부분이라는 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구조물이 너무 높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국토부는 이제 브리핑에서 여수공항, 청주공항 같은 국내 공항도 그렇고 미국 LA 공항,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등에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안테나를 높이 올린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가 있다는 수집을 했다는 것 자체가 확증 편향의 오류를 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항공기 기장, 전문가 그리고 우리가 제보 영상으로 보는 부분이 예. 의도하지 않게 착륙 길이가 길어져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리고 직선의 활주로를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둔덕이 있고 충돌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데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럼 규정과 생각이 그 매뉴얼이 잘못된 거지 부딪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는데 드물지만 이런저런 군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항변에 가까운 좀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우 희귀한 그러니까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을 동시에 일으킨 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고 피해를 키운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예. 두 개는 매우 중요한 결과에서 더불어 중요하지만 구분할 필요는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고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에 사고 여객기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8시 57분 오전에 조류 충돌 경고를 했고 네. 1분 뒤에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비상 착륙을 시도한다고 하면 소방대가 대기를 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 약제를 뿌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방방재학과 교수시니까 지금 공항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메이데이라는 요청이 있으면 바로 뭐 어떤 조치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애초에 의문을 가진 부분도 예. 소방 대책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체 착륙도 어떤 매뉴얼이고 절차거든요. 비상 상황이지만 이 절차가 결정이 됐으면 예. 조종석과 그리고 관제탑과 그리고 현장 대응 세 가지의 긴밀한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조종석에서부터 보면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그러니까 1차 그 작동을 하고 예. 그다음에 보조 동력 장치를 가동을 하고 그리고 수동으로 레버를 잡아당기는 과정의 시간이 매우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게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화면에 비행기 기종 자체가 랜딩 기어가 3군데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시도를 안 했다는 것도 분명할 정도가 누락이 있고 관제탑에서는 일단은 비행기 항공기의 랜딩 기어가 동체 착륙이 망가졌다는 상황이면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 분명히 예시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항공기 활주로 상황과 최대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다음에 하여야 하는데 지금 메이데이 직후에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의 그 허락을 이제 권고를 한 거죠. 권고를 하고 조종사가 수락을 해서 방향을 바꾸고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이 예. 있고 그 제가 처음 의문을 가졌던 소방 대응에 있어서 활주로에 폼 약제를 뿌리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당 공항에서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예. 이게 구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소방대는 분명히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가 활주로의 처음 중간 끝부분에 배치를 시키고 끝부분에 가장 강력한 소방 구조 설비 소방대를 갖추어서 가장 위험하니까 그런데 1분 만에 방향을 틀어서 활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예. 대응을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향을 바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활주로에서 그 앞 전중후가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180도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시간을 십수분을 주질 않고 전혀 바로 그 착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동체 착륙의 기본 매뉴얼인 조종석과 관제탑과 현장 대응에 누락된 것들이 보이는 거죠. 예. 네. 네. 일각에서는 이게 기내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유입이 돼서 긴급하게 이런 뭔가 어떤 그렇게 교신을 하고 이럴 상황도 없이 긴급하게 동체 착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좀 추측도 나오거든요. 근데 국토부가 기내 안에 가스 유입 여부 이런 것도 이제 블랙박스를 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교수님께서 추측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제가 되려면 사실은 그 세대 충돌로 강력히 의심이 되는 국토부에서도 조류 충돌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항공기 엔진에 지금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랙박스가 FDR을 수거를 했는데 FDR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예. 해당 그 기계가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신호를 상태였고 날개 각도가 어땠고 유압이 어땠고 엔진의 연료 소모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그 시점을 기록을 하거든요. 24시간을 기록을 하는데 그럼 그 상태에 그 새대가 외부에서 충격이 있음으로써 엔진이 갑자기 망가졌다는 데이터는 남길 수 있지만 외부에서 새대가 부딪혔다는 데이터는 남길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엔진에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조종석으로 연기가 유입되는 시나리오가 또 만들어지긴 어려운 거예요. 별도의 완전히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물론 완벽한 절대불문의 법칙은 아니지만 싱글 리스크의 개념을 가집니다. 재난을 일으킬 때 한 공간에서 큰 재난의 원인이 발생할 때는 동시에 두 가지 원인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거죠. 하나의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두 겹, 세 겹의 안전장치가 무너짐으로써 큰 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동시에 두 군데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착륙한 상황, 그리고 엔진이 망가진 상황, 두 가지가 동시에 연이어서 이 항공기에 발생했다는 게 매우 의문스럽고 살펴봐야 될 일인 거죠. 예, 그런 부분들 다 살펴보기 위해서 결국엔 블랙박스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판독 가능한 상황인지 봐야 한다라고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15시에 김포공항 시험 분석센터에 도착을 했는데 뭐 외형이 좀 손상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블랙박스가 좀 공개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있기까지 뭐 얼마나 좀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외부 손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내부의 데이터가 망실이 됐다 이런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물리적으로 데이터 기록 부분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일부 외력에 대한 손실이 내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또 이거를 복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해당 부분은 국토부 브리핑을 따르면 일단은 외형에서 FDR 외형에서 외력 손실이 좀 발견이 됐지만 내부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쉽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대 이게 1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매우 심각한 손상이라서 미 교통안전위원회까지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그런 단계별로 그 정도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희생자 179명 모두 수습이 이루어졌고요. 149명은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3명은 DNA 확인 작업 중이라고 앞선 브리핑에서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지금 거만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난 지역 자체에서는 선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렇게 국민적 큰 참사를 얻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권을 뛰어넘어서 가용 자원의 차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예상했던 상황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는 어떤 제도,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머니가 부족하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을 해서 어떤 절차 하나조차도 소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희생자 146명이 신원 확인이 됐다는 점 저희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놀라시고 지금 어떻게 수습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네. 앞으로 뭐 국토부에서 브리핑도 있을 거고 수많은 부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짧게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지 말자 이런 자중의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이런저런 의혹을 자유롭게 가지시는 부분은 이것들이 명확한 그 사고 원인과 과정을 밝혀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예단, 결정을 지어서 어떤 비난이나 어떤 그 한쪽만 확증 편향하는 이런 자세는 말고 모두가 지금 상황을 열고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의 지금 사고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열고 사고를 명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